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봄 토픽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업 방식을 바꿔서 일반 구독자분들도 동영상으로 영상을 찍어서 공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이 아무래도 좀 자꾸 라이브 방송이 끊겨가지고 영상을 보시거나 수업을 보실 때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끊김없이 좀 더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험 전에 읽기, 내용과 같은 것 주제 2가지 봤습니다. 주제 찾는 방법을 보고 나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많이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11, 12번까지 풀고 마무리가 됐었죠. 자, 오늘 남은 번호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문제 유형이 23번과 43번이 좀 비슷해요. 22번이 아니라 24번과 43번이 비슷합니다. 인물의 감정과 관련한 스토리, 이야기 글이기 때문에 이건 좀 따로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번부터 32번, 34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내용을 볼 건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21번에서 이 괄호 채우기는 먼저 공부를 했었죠. 관용적인 표현, 방법. 답 힌트가 뒷부분에 보면 고민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했다라는 것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다. 라는 뜻의 머리를 맞대고가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2번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 글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연습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볼 때요.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정보를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학생 수 감소로, 여기서 로는 무엇 때문에? 학생 수 감소 때문에. 감소는 아시죠?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가 될 뻔한 산골 초등학교가 위기에서 벗어나 화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산골 초등학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화제다라는 것은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이야기되고 있다.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이슈, 핫 이슈 관련된 건 화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볼게요.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머리를 맞대고 학교를 살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나왔죠? 이 학교의 선생님들. 그러면 누가 지금 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학교, 산골 초등학교죠. 정확히 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언제인지는 나오지 않았죠. 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나왔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죠. 산골 초등학교에서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장소까지 한번 써보면 산골 초등학교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요? 선생님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학교를 살릴 방법을 찾았다. 라는 게 되겠죠. 학교를 살렸다. 이제 폐교라는 것은 학교가 문을 닫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학생이 없어서 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 끝났어요. 라는 걸 폐교라고 하죠. 학교 없어질 뻔 했는데 학교 살릴 방법을 고민한 거죠. 자, 그러다 찾은 것이 음악 특성화 학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성화라고 하면 특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특성화 한번 정리해보면요.
특성화라고 하면 especially 특별히 어떤 걸 강조하는 것을 특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시끄럽게 지나가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외국의 어떤 학교에서 한국어 특성화 교육을 합니다. 한국어를 특성하게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라고 하면 한국어를 잘 가르치고요. 한국어 특별히 집중해서 가르치는 학교를 특성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음악을 집중해서 음악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선생님들은 예술대학교에 협조를 요청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가르칠 전문가를 구했다. 여기서부터는 이 음악 특성화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나오네요. 일단 선생님들이 무엇을 했어요? 음악 특성화 학교를 지금 만들어서 한 거죠. 자세한 방법으로는 뒤에 나옵니다. 근처의 예술대학교에 협조를 요청. 협조가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도움을 부탁하다라고 합니다. 도움을 부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help me please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조해 주세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건 저의 말을 듣고 따라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음악 특성화 학교 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가르칠 전문가를 구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술대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악기를 가르치는 전문가를 구했다라는 게 방법, 어떻게 특성화 학교를 했어요? 첫 번째, 대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음악 전문가를 구했습니다. 볼 수 있겠죠? 또 나오니까요. 이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또 기업의 기부를 받아서 유명 음악가와 함께하는 음악회도 개최했네요. 그러면 기부라는 거는 돈을 이렇게 주는 거죠.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 여러 기업에서 삼성, LG 같은 큰 회사에서 돈을 주어서 유명한 음악가들과 함께 음악회도 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대학교에 도움을 받아서 직접 악기를 가르칠 전문가 구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기부를 통해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유명 음악가와 함께 음악회를 개최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밑에 나와요. 결과. 이런 소문을 듣고 음악 특성화 학교 이런 소문을 듣고 음악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생기면서 이 학교는 폐교 위기에서 폐교가 될 뻔한 위기라고 했었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났다. 라고 나와 있군요. 자, 그럼 마지막에 플러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에 대해서 써보면 그래서 폐교 위기를 벗어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내용이 이렇게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살릴 방법을 생각했는데 음악 특성화 학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했어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폐교 위기를 벗어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한 사진으로 실제로 이제 점점 도시화 사람들이 도시로 막 많이 몰리게 되니까 시골이나 지방에서는 학교에 학생이 없어서 여기처럼 폐교 위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초등학교 전교생이래요. 1학년 2, 3, 4, 5, 6 6개 학년 학생들이 이게 전부예요. 보면 학생 수가 14명밖에 안 되네요. 14명이 이 학교의 전체인 거죠. 이만큼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폐교될 수 있는 위기였는데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음악회, 오케스트라 공연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음악회를 하면서 학교가 살아났다. 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내용 지우고 여러분 내용 좀 흐름 이해되시죠? 선생님들이 학교 살리기 위해서 음악
가르치는 학교 했고 어떻게 해서 악기 전문가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음악회도 해서 살아났다 이런 내용이 됐었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좀 잘 안 보이네요. 줄여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다 볼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내용을 보면 이 초등학교는 기업 나왔어요. 그죠? 기업의 기부 나왔었습니다. 여기 있었죠?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기업의 요청에서 악기 전문가를 구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요. 악기 전문가는 예술대학교의 협조로 악기 전문가를 구했다. 라고 나와 있죠. 기업의 기부로는 음악회를 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방법 1번 틀렸죠. 기업에 요청한 게 아니라 대학교, 예술대학교에 요청해서 악기 전문가를 구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이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학생 수가 줄었다. 앞에서 여러분 폐교는 학생 수가 줄어서 문을 닫는 학교를 폐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될 뻔한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폐교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했으니까 학생 수가 준 것 아니죠. 학생 수가 늘어났으니까 폐교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2번 결과 폐교 벗어났다라는 걸 통해서 학생 수 줄었다 틀렸겠죠. 자,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음악회에 유명 음악가가 참여했다. 음악회 어디 있어요? 기업의 기부로 음악회 했는데 앞에 보면 유명한 음악가와 함께하니까 같이 참여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 기업의 기부를 받아서 유명 음악가와 함께하는 음악회 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한 거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마지막 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악기를 가르쳤다. 직접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교사가 돼서 가르친 건데 아니었죠. 내용이 여기 악기를 가르칠 전문가 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악기 가르쳐 주실 분 어서 오세요 라고 뽑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쳤다. 이 부분은 여기 가르칠 전문가를 구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직접 가르쳤다. 틀렸죠? 악기를 가르칠 전문가를 뽑은 겁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나온 단어만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지나간 단어 중에 이 산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산골.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산골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은 시골 지역을 산골이라고 합니다. 보통 도시가 아니라 지방에서 이렇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 산이 진짜 그 마운틴 산을 의미해요. 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산. 이 골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이 사이에 이렇게 계곡처럼 물이 흐르는 이거 골짜기. 그럼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은 당연히 도시가 아닌 반대로 시골이 되겠죠? 산골 초등학교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농촌 지역의 시골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거 내용이 잘 이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리해 드리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여기 이거 폐교 단어, 산골, 그 다음에 화제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무엇이 화제이다, 무엇이 주의를 끌고 있다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고민하다 동사도 알면 좋겠죠. 고민하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있어서 자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 고민하다라고 하죠.
자, 아까 특성화는 했고요. 협조, 그 다음에 요청은 해주세요라고 직접 말하는 걸 요청이라고 해요. 다음에는 기부도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기업도 알아두면 좋죠. 전에 기업과 관련해서 단어를 한번 정리하고 문장 쓰기까지 한 적이 있었죠. 라이브 수업에 있습니다. 개최하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 이벤트를 시작하다, 열다라고 할 때 개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용이 잘 이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단어 정도는 찾아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32번부터 3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번부터 34번도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려요. 진짜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이 글 내용 자체가 과학적인 글 또는 뭐 옷 같은 문화 관련된 것 또는 뭐 기술 또는 역사 이런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앞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단어 부족 또는 내용 자체 이해 부족으로 틀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연구팀이 10년간 기린을 촬영하고 분석했다. 연구팀이 10년이라는 건 2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년 해서 진짜 10년간 10 years 동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기린을 촬영하고 분석했어요. 기린 여러분들 아실걸요? 이렇게 생긴 동물을 기린이라고 합니다. 다시죠? 자, 이걸 촬영했다라는 건 직접 카메라로 찍다, 비디오를 찍다라는 거고요. 분석하다는 연구하는 거죠. 목이 기네? 풀을 먹네? 나뭇잎 먹네? 이런 걸 보고 관찰해서 쓰는 것까지 분석하다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이게 촬영하고 분석하는 걸 이거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암컷 기린이 4, 5세가 되면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시간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 암컷 기린이 주요 주제인데 암컷 기린 중에서도 이 암컷 기린이 4살에서 5살이 되면 이거 특별한 나이나 시간 표시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밑에서 문제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 길이에서 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더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와, 지금 4, 5세가 되면 동사 먼저 보세요. 발견했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죠. 뭘요? 몸 전체 길이 중에 기린의 이 전체 길이 중에서 전체 키 중에서 이 목이 차지하는 길이가 예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4살에서 5살이 되면 더 길어진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럼 4살에서 5살 사이에 목이 이렇게 길어지나 봐요. 그죠? 자, 그럼 발견한 내용 자체가 이거 되겠죠? 4살에서 5살이 되면 목이 더 커진다. 목이 더 길어진다. 라는 거죠. 자, 밑에 보면요. 기린이 임신으로 영양이 많이 필요한 나이에 더 높이 있는 나뭇잎까지 먹으려고 하면서 문장이 길어져요. 자, 그러면 이 연결해주는 아서, 어서, 면서, 은데다가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 있죠? 고 이런 표현 다음에는 한 번씩 끊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뒤에 동사가 목이 길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4살에서 5살이 되면 목이 커집니다, 길어집니다 했는데 여기서 목이 길어진다 했으니까 4살에서 5살에 길어져요. 언제요? 이런 나이에. 이 나이가 임신으로 영양이 많이 필요한 나이에 목이 길어져요.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 길이는 4살에서 5살이 되면 임신으로 영양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4살에서 5살이 되면 임신으로 영양이 많이 필요한 나이가 되면 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집니다. 목이 길어집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임신하는 기간에 목이 길어져요? 높이 있는 나뭇잎까지 먹으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임신은 아이가 생긴 거죠. 이 뱃속에 아기가 생겼을 때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 높이 있는 것까지 먹으려고 목이 이렇게 하다 길어진다는 거죠. 맞죠? 자,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이것이 뭐예요? 앞에 나온 이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자, 지금 보세요. 이거 내용을 지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여기선 사람이 아니라 이 암컷 기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암컷 기린에 대해서 언제 했어요? 10년간 연구를 했다라고 나오죠? 10년간 연구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장소는 안 나왔고요. 뭘 했어요? 암컷 기린이 4살에서 5세 이 나이가 임신으로 영양이 필요한 나이, 이 나이가 되면 목이 길어진다 라는 거였죠. 이게 끝입니다. 여기 방금 읽은 내용까지. 자, 마지막 부분 보면요.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린의 목 길이 변화가 먹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에 나온 A와 B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에 앞에 설명한 이것 때문에 마지막 내용, 이를 바탕으로 라는 표시 때문에 이거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뭐예요? 요약하자면 즉 따라서 비슷해요. 앞에서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앞에서 말한 것에 따르면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보면 이런 뜻으로 이를 바탕으로 씁니다. 앞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앞 내용의 내용이 뭐예요? 기린의 목 길이 변화는 먹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목이 길어지는 건 먹이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정리 부분이 되겠네요. 좀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잠시 뒤에 제가 찾아드리는 단어를 한번 다시 찾아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35번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보면요. 32번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32번에 1번 보면요. 연구팀은 올해부터 기린을 촬영했어요. 첫 문장이었죠. 기린 촬영했어요. 언제요? 10년간. 아까 언제부터 10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표시를 해보면 자, 10년간 기린 촬영 분석이라고 있으니까 1번 틀렸죠. 올해부터 아닙니다. 자, 다음 2번. 암컷 기린은 4살에서 5살부터 먹이 먹는 양을 줄인다. 여러분 이거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4, 5살이 되면 이 나이는 임신으로 영양이 필요한 나이고요. 자, 이 나이에 목 길이가 길어진다고 했었죠. 왜요? 왜 길어져요? 이유가 다음 부분에 나왔어요. 더 높이 있는 나뭇잎까지 먹으려고 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 노력해서 그러면 보세요. 4살에서 5살이 되면 임신으로 영양은 먹었을 때 생기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니까 더 높이 있는 나뭇잎까지 먹습니다. 아래 나뭇잎도 먹고요. 높은 나뭇잎도 먹으니까 먹는 양을 줄인다 아니겠죠. 오히려 더 많이 먹는다. 양을 늘린다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 틀렸어요. 자, 여기서 다시 4, 5살이 되면 더 높이 있는 나뭇잎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다 먹어버리려고 해요. 낮은 것, 높은 것 다 먹으려고 노력해요.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볼게요.
3번. 암컷끼리는 임신하는 시기. 여기 있었습니다. 임신 4살에서 5살. 목이 더 길어진다. 이건 너무 쉽네요. 왜요? 2번이나 반복했었죠. 4, 5살이 임신으로 필요한 나이. 목이 더 커진다. 목이 길어진다. 목 길이 변화는 먹이와 관련이 있다. 3번이나 반복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볼게요. 연구팀은 기린의 목 길이가 먹이와 관련이 없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기린의 목 길이 변화, 먹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다. 자, 단어 모르시는 분들 2번에 정리하세요. 밀접한 관계이다 라는 거는 매우 관련이 높다, 관련이 있다. 그냥 관련이 있다를 넘어서 관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 많이 관련이 돼 관련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 문장 표현. A가 B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사실은 A가 B 때문에 발생한다,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기린의 목 길이는 길이가 먹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나와 있었죠? 좀 줄여서 정리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기린의 목 길이 변화는 뭐 때문이에요? 먹이 때문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먹이 때문에 일어납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문장 하나 더 예시로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와봄 토픽 수업 들으시면서 공부하고 있죠? 열심히 토픽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이것 때문에 토픽 시험에서 6급을 받는다 볼 수 있겠죠. 6급에 합격해요. 6급 받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죠. 이 앞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때문에 6급을 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 토픽 시험에서 6급을 받는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토픽 공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문장 표현은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54번 쓰기 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어떤 거요? 영향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가끔 물어볼 때 있죠. 예를 들어 문제에서 SNS 스마트폰,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아이들의 건강에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말고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어떤 결과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 영향. 좋은 영향이니까 아이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게임도 하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을 사귀는 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사람들과 잘 지내요. 인사도 잘하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사회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능, 사람들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 지능, 또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사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볼 수 있죠. 이 결과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결과 먼저. 아이들의 사회성은 또는 사회성이 강조할 때는 이 사회성은 은으로 바꿔도 되죠. 스마트폰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고급 문장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거 있었잖아요. 기린, 목기리는 먹이 때문에 나타난다, 관련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목기리 변화, 먹이와 관련이 없다 틀렸죠. 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4번 관련 없다 틀린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려우신 분들은 단어부터 다시 한번 찾아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도 제가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촬영하다, 비디오 찍는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 분석하다, 연구, 이 단어도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비율도 아셔야 돼요. 비율 53번 쓰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견하다, 찾다 이런 뜻이죠. 발견하다, 찾다. 영양, 임신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영양은요, 먹었을 때 생기는 에너지라고 했었죠. 음식 먹었을 때 생기는 뭐 바이타민, 이것도 영양소라고 볼 수 있고요. 맞죠? 팻, 지방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영양입니다. 임신,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임신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바탕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 연결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 하나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밀접하다라는 건 이렇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장하다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33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았으면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몰랐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글을 읽기 전에 내용 관련된 거 한번 보면,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전 세계에서는 백의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 백이라는 게 흰 옷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간호사들, 널스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돌보고.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엔젤 천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백의의 천사는 흰 옷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왜 흰 옷을 입은 천사일까요? 간호사 일에 대해서, 간호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했거든요. 얼마나 잘했냐면 지금까지 이 간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졸업 전에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나는 나이팅게일을 본받아서 나이팅게일처럼 환자들에게 헌신하고 환자들을 도와주고 열심히 이 간호 부분에서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하죠. 이런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이제 직접 병원으로 가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나이팅게일이 잘한 일이 많이 있는데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현대의 그 간호 일을 좀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발전시켰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전과 다르게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환자들이 언제 죽는지, 왜 죽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거 우리 53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프라고 하죠. 이 그래프로 정리를 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요. 손을 잘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이 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런 보건 의료의 규칙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위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어보면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19세기에는 시간, 나이, 날짜 있으면 숫자 있으면 무조건 확인해야겠죠. 언제예요? 19세기 표시를 해야겠죠. 자, 19세기에는 위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지 않았다. 인식이 높지 않았다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잘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잘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몰랐다. 그러니까 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다. 좀 생각도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위생은 뭐예요? 깨끗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하기 전에 알코올로 세균 같은 거 박테리아 없애고 손 씻고 이런 걸 위생, 깨끗하게 관리하는 걸 위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때 병원에 이거 가리네요. 자, 병원에 보건 위생 환경 개선하는데 잘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서 한번 끊고요. 보건 위생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건 단어 똑같으니까 병원의 깨끗한 환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건 위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주 가는 병원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 개선이라는 건 고치다라는 뜻이죠. 좋은 방향으로 고치다. 그럼 병원을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는데 고치는데 기여한 사람이 바로 이 간호사였던 나이팅게일이다. 그럼 이 나이팅게일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바로 앞에 나오죠. 무슨 일을 했어요? 보건 위생 개선하는데 기여했어요. 기여하다가 뭐예요? 큰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기여하다. 어떤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어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나의 힘, 내가 가서 봉사활동해요, 도와줘요. 가서 직접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는 것을 기여하다라고 합니다. 돈을 줘도 기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가서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직접 봉사활동하고 이것도 기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은 그 병원 환경,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다, 간호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가면서 정리하면 좋겠죠. 어떻게 해요? 일단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간호사였는데 19세기에 어디서요? 병원에서 당연히 병원, 보건, 위생 환경이니까 뭘 했어요? 보건, 위생 환경을 바꿨어요. 개선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볼게요. 자, 여기서 그는 앞에 나온 이 나이팅게일을 말해요. 매일 군 병원에서 사망 환자 수와 사망 원인을 기록하여 부상으로 죽는 병사보다 위생 문제로 감염되어 사망하는 병사가 더 많다는 것을 통계로 입증했다. 와, 여러분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 나이팅게일이 보건 위생 환경 개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설명. 여러분 19세기는 사실 1차 세계대전, 월드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는 전쟁 때문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군병원은 군사, 아미, 군인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을 군병원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이 병사들은 군대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아미들, 군인들을 병사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군인들을
병사라고 하고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다쳤을 때 가는 병원을 군병원이라고 하죠. 자, 그럼 나이팅게일은 매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끊고, 야, 어떻게 해요? 매일 기록을 했어요. 뭘요? 병원에서 사망 환자 수, 사망은 죽다라는 뜻이죠. 죽은 환자의 전체 수와 환자는 다친 사람이니까요. 죽은 사람과 사망 원인, 왜 죽었어요를 썼대요. 기록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통계로 입증했어요. 통계가 뭐예요? 통계 아까 보여드린 이거예요. 통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사람들 100명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거. 우리 보통 53번 쓰기 보면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라고 해서 그래프로 몇 년에 몇 퍼센트에서 몇 년 몇 퍼센트로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라고 쓰게 나오죠. 그런 걸 통계라고 합니다. 조사해서 정리한 거, 이렇게 정리한 걸 통계라고 해요. 자, 정리해서 통계로 입증했어요. 자, 입증하다라는 건 밝혔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알게 만들었어요. 라는 거죠. 뭘요? 자, 가운데 나오죠? 부상으로 죽는 병사보다니까 뒤에가 더 커요. 부상, 다쳐서, 진짜 아파서 죽는 병사보다 위생 문제로 감염되어 사망하는 병사가 더 많아요. 아, 그러면 이거네요. 진짜 아파서 죽는 병사는 조금이고 너무 더러워서 병원이 깨끗하지 않아서 이 박테리아 때문에 오염돼서 죽는 병사가 많다라는 걸 입증을 했대요. 보여줬대요. 헉, 그러면 여러분 이 보건 위생 환경을 깨끗하게 바꿔야겠죠. 그러면 죽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했네요. 아, 그러면 지금 개선을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통계를 만들어서, 기록해서 통계를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2번, 이 결과를, 앞에 나온 이 결과, 이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결과를 도표로 만들어. 아, 도표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래프 됩니다. 아, 이거였죠? 그래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처럼 만든 이걸 그래프 도표라고 말을 해요. 자, 도표로 만들어서 관계자들, 이 보건 위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있죠? 뭐 의사들, 그다음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바꿔주세요. 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을 설득하다라고 하죠. 설득해서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앞에 나온 보건위생 환경 개선했다. 의료 환경 개선했다. 지금 똑같은 내용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그러면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보건위생 환경을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첫 번째는 기록을 해서 사망, 사람, 환자 수 기록을 해서 위생 문제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통계로 입증, 직접 밝혔어요. 보여줬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도표로, 결과를 도표로 만들어서 설득했어요. 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위생 환경을 바꿀 수 있었다. 라는 게 되겠죠. 앞부분에 이 전체 내용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어떻게 했어요? 이 어떻게 했어요에 대한 설명이 밑에 이 두 가지 나와 있었습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라이브를 안 하니까 단점이 이거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답함. 이것만 빼면 수업 들으시는 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나이팅게일은 통계 자료를 근거로 관계자들 설득했다. 자, 무엇을로요? 통계 자료 관계자들 설득.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관계자들 설득했다. 도표를 만들어서 앞에 통계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이 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표를 보여주면서 이 통계를 만든 걸 도표로 자료로 만들어서 설득했다. 맞는 말 되겠죠? 1번이 답이 됩니다. 답은 쉽게 1번부터 확인할 수 있겠네요. 2번 볼게요. 나이팅게일은 부상으로 죽는 병사가 가장 많다는 것을 밝혀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틀렸죠? 아까 우리가 위생 문제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위에 나와 있었어요. 부상으로 죽는 병사보다 위생 문제로 감염돼서 사망하는 병사가 더 많다. 그러면 부상으로 죽는 사람이 더 적고요. 위생 문제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니까 2번 틀렸습니다. 가장 많다? 아니죠. 가장 많은 건 위생 문제로 죽는 사람이었어요. 자, 3번 나이팅게일 기록에는 기록했다. 여기 있죠? 기록했다. 기록에는 병원 내 감염자 수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기록 볼까요? 기록했습니다. 자, 기록 뭘 했어요? 사망한 사람 사망 원인인데 이 밑에 위생 문제로 감염돼서 사망하는 병사가 더 많다는 것을 입증했으니까 그럼 병원에서 감염자 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왜요? 기록한 내용에 사망 원인 중에 위생 문제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병사가 많다라는 걸 입증했다는 건 당연히 감염된 환자도 환자 수 사망 원인으로 기록을 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3번도 틀렸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틀렸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자, 4번. 나이팅게일이 일을 시작했을 당시니까 그때라는 뜻입니다. 일을 시작했을 당시면 그때, 일을 시작했을 때 그걸 말합니다. 당시. 그럼 이건 앞에서 나온 이 19세기가 되겠죠. 일을 시작했을 때 병원의 위생관계 철저했다. 철저가 뭐예요? 잘 지켰다. 위생관리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저하다, 위생관리 잘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미 앞에 나왔었죠. 19세기는 위생에 대해서 인식이 높지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철저했다 틀리겠죠. 4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것도 넘어가기 전에 단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위생,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라고 했었죠. 깨끗하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식이 높지 않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로 기억하세요. 잘 모르다. 이렇게. 인식이 높다. 잘 알다. 인식이 높지 않다. 인식이 낮다. 잘 모르다. 이렇게요. 자, 개선하다 많이 나와요. 듣기 읽기 둘 다 많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꾸는데요. 고치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치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다 할 때 개선하다 라고 했었죠. 다음에 부상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 특히 듣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부상 다치다 라는 뜻이에요. 다치다 부상. 부상 당하다 라고 해요. 다음에 감염은요. 바이러스로 아픈 것을 다 감염이라고 합니다. 뭐 코로나19 감염됐어요 라고 말을 하고요. 감기 감염됐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라고 말을 해요. 사망하다 죽다라는 뜻이죠.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입증하다 좀 어렵네요. 밝혀내다. 확실히 알려주다 라는 뜻이 되겠죠. 설득하다도 많이 나옵니다. 내가 맞아요.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이야기를 해서 듣는 사람이 맞네요 라고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 이걸 설득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그러네 하고 바꿨어요. 그럼 설득하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포함하다, 포함되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감염자 수가 안에 들어있다 라는 뜻이에요. 포함되다, 안에 있어요. 같이 있어요 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철저하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앞에 나온 이 위생관리를 잘하다. 진짜 실수 없이 또는 문제 없이 잘했다 라고 할 때 철저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단어인 이 철저하다 라는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어떤 걸 잘해요. 잘하다. 뭘 잘해요? 요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 요리를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요리하는 것. 이걸 늘 생각하고 신경 쓰고 다 확인하고 잘 하세요. 이때 철저하다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머니는 요리하실 때 안전에 철저하시다. 철저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명사가 왔을 때는 무엇에 철저하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무엇을 하는 것에 뭐에 철저하다 볼 수 있죠.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약속이 있잖아요. 친구는 잘해요. 뭘 잘하냐면 약속이 있으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다. 약속 시간을 딱 맞춰서 지켜서 와요. 이거 잘해요. 절대 안 늦어요. 그러면 친구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 이것에 철저하다라고 쓸 수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건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것에 철저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약속에 늦지 않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 고급 단어, 고급 어휘 볼게요. 약속을 잘 지키다를 한자 단어로 바꾸면 준수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친구는 약속 시간 지키는 것, 잘 지키는 것, 준수 지키다 라는 거죠. 법이나 약속 규칙을 잘 지키다, 따르다 라고 할 때 준수라고 합니다. 약속 시간 준수에 철저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무엇을 준수에 철저하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다 쓸 때는 보통 명사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 명사 다음에 무엇에 철저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번 글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스케이트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먼저 답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좀 친절하게도 쇼트트랙 나와 있고요. 또 피겨 나와 있어서 이거 밑에 내용만 봐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위의 내용은 아마도 쇼트트랙 잘 몰라도 쇼트트랙과 그 다음에 피겨를 비교하는 내용이구나. 똑같은 거 뭐 있어요? 차이점 뭐 있어요? 이런 거 설명하는 비교하는 내용이구나. 무엇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 문장은 이렇게 되죠. A는 무엇을 하지만 B는 하지 않다. 이렇게 쓸 때 이걸 비교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비교하는 내용이구나.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올 때는 보통 이 비교하는 내용이 위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스케이트 날은 스케이트 아세요, 여러분? 스케이트?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자, 얼음 빙판 위에서 타는 이걸 스케이트라고 합니다. 네, 이 스케이트 중에서 이 날카로운 칼날 같은 블레이드 부분 있죠? 이 블레이드 부분, 날카로운 칼날 부분을 날이라고 해요. 날. 그래서
날짜 들어가면 이 날카로운 그런 칼 같은 거를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날 이렇게 표현하죠. 칼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도 보면 칼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칼을 썰 때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날이 되겠죠. 스케이트의 날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계속 볼게요. 자, 스케이트의 날은 자, 종목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종목은 여러분 스포츠 종류, 케이스 오브 스포츠 종류를 종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요. 쇼트트랙이라는 스포츠, 그리고 반면, 하지만, A는 하지만, B는 하지 않다. 맞죠? 밑에는 피겨 스케이트, 피겨 나왔네요. 그래서 앞에 나온 쇼트트랙과 밑에 피겨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 보세요. 답지에서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올 때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요. 이 쇼트트랙과 피겨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적어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쇼트트랙 특징 스케이트의 날을 살짝 왼쪽으로 기울여 고정시킨다. 그러면 지금 날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으로 이거 색깔을 좀 표시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스케이트 날 왼쪽으로 기울여 고정시킨다. 맞죠? 그런데 밑에 보면요. 피겨는 날 앞쪽을 큰 톱니 모양으로 만든다. 차이점이 이거네요. 쇼트트랙은 이 스케이트 날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고정시켜요. 그러나 피겨는 앞쪽 큰 톱니 모양으로 만들어요. 자, 다음에 보면요. 은것이다 나와 있으니까 앞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왼쪽으로 기울여서 고정시켰어요. 그러면 무엇이 좋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에 대한 설명인데 보면 코너를 도는 선수들이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울여서 고정시킨 이유가 넘어지지 않게 한 것이에요 라는 설명이죠. 두 번째 피겨는 앞쪽에 톱니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 빙판을 찍으면 더 높이 뛸 수 있어요. 더 높이 뛸 수 있다 이거죠.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자 쇼트트랙은요. 날 방향이 지금 이 날 방향이 이렇게 중심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대요. 왼쪽으로 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피겨는 끝에 보시면 이게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스포츠 하는 특징에 따라 다른데 자, 이게 쇼트트랙이에요. 쇼트트랙이 항상 왼쪽으로 도니까 날이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넘어지지 않게 고정을 하는 거죠. 반대로 피겨하면 한국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아직도 엄청 유명한데 피겨는 위에서 뛰어가지고 점프 하잖아요. 점프할 때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앞부분을 피겨 스케이트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만든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차이점이 이겁니다. 날이 어떻게 달라요? 이 스케이트 날에 대해서 쇼트트랙은 왼쪽으로 기울여서 고정시켜요. 피겨는 톱니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높이 뛰어요 라는 거죠. 됐어요? 한번 봅시다. 쇼트트랙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스케이트 날이 톱니 모양 아니죠. 톱니 모양 누구였어요? 톱니 모양은 피겨였습니다. 톱니 모양 틀렸어요. 피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피겨 선수들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날의 앞부분 사용한다. 자, 높이 뛰어오른다 여기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앞에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 날의 앞쪽 사용해서 높이 뛰어오른다. 그래서
앞쪽에 톱니 모양으로 만든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날의 앞쪽을 사용해서 빙판을 찍으면 높이 뛰어오릅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앞부분 사용해요 라는 거죠. 자,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볼게요. 피겨에서 여기 보아야겠죠? 넘어지지 않도록 둥글게 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일단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여기 있었어요. 쇼트트랙이 넘어지지 않도록 날을 왼쪽으로 기울였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날 앞쪽을 둥글게 아니죠. 피겨는 앞쪽을 톱니 모양으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4번 쇼트트랙. 스케이트 날을 똑바로 달아서 코너를 잘 돌 수 있다. 어떻게 했죠? 코너를 잘 돌게 하기 위해 왼쪽으로 기울여서 고정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때문에 4번 똑바로 틀렸네요. 똑바로 달았다. 자, 여기서 똑바로 달다는요. 중앙에 달다 라는 것과 똑같아요. 제대로 잘 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이 중간에 잘 달았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왼쪽에 달았어요 라는 뜻이 되니까요. 네, 이것도 단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특히 자주 나오는 단어. 네, 특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성은 이 특징이라는 뜻이 되죠. 특징. 차이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기울이다 라는 거, 고정시키다. 기울이다, 이렇게 고정시키다.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다. 살짝 뭐예요? 살짝? 많이 아니라 조금이라는 뜻이죠. 살짝, 조금이란 뜻이에요. 다음에요. 공중 한번 볼까요? 공중 뭐예요? 우리가 점프했을 때 위에 부분, 땅이 아니라 땅보다 우리가 이렇게 발로 딛고 서 있는 바닥에서 좀 이렇게 떠 있는 이 공기가 있는 부분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에 떠 있는 부분, 공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자주 나오는 단어는 없네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46번부터 47번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어려워지죠. 내용도 어렵고요. 좀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46, 47에 나오는 긴 글, 그리고 우리가 안 봤던 게 앞에 23번, 43번 그 감정, 스토리와 관련된 내용도 안 봤죠? 그거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쭉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바뀐 시스템이 더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계속하고요.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영상으로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